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요, 미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하루빨리 서둘러서 외환위기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었죠. 한국은행은 지난 19일 오후 10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양자 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해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과 경제 소식을 전하면서 오래간만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계약 기간은 최소 6개월로 정했고요.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연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통화스와프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상시에 상대국의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와 달러화를 서로 빌리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우리가 비상시에 말이죠,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통장 개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국 나라들의 중앙은행 간의 최고 수준의 금융 협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연준은요, 캐나다, 영국, 유럽 22죠. 22는 유럽 중앙은행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본, 스위스 등 6개국 중앙은행들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20일 코스피가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등에 힘입어 7%를 넘는 큰 폭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이날까지 12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8.51포인트, 7.44%나 급등해서 1566.15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한국과 이렇게 신속하게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이유가 각별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달러화 수요가 많이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미국이 맺은 바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과의 교역 규모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서 달러와 가뭄으로 패닉 상태에 몰렸던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현황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2020년 3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 보실까요? 미국은 2020년 3월 19일 날 통화스와프를 맺었는데요. 달러 기준은 600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75조 원이 되겠고요. 만기는 2020년 9월 19일이니까 계약 기간은 6개월이 되겠습니다. 캐나다는 달러 기준 무제한이 되겠고요. 만기는 없습니다. 중국이 560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20년 10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스위스 106억 달러가 되겠고 만기는 2021년 3월 1일이 되겠고요. 인도네시아는 100억 달러가 되겠고 만기는 2023년 3월 5일 되겠습니다. 호주가 81억 달러인데요. 만기는 2023년 2월 5일. 아랍에미리트가 54억 달러인데 2022년 4월 10일. 말레이시아가 47억 달러를 맺었는데 만기는 2023년 2월 2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국과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맺었는데요. 2008년 10월 3일부터 2012년 2월 1일까지 300억 달러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주식과 외환시장도 다소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한미 통화스와프는 2008년 10월 3일 체결했던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에 이어 역대 두 번째입니다. 최근 금융시장은요, 극단적인 달러 선호에 몸살을 앓은 바 있습니다. 18일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40원이 치솟으며 1285원 70전을 기록했습니다. 연일 고점을 높이던 달러 원 환율은 당분간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환율이 다소 안정되면 주식시장도 진정될 수 있습니다. 그간 원화 가치의 폭락도
증시에서 외국인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통화스와프 체결이 폭락장을 끝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에 제1차 조건은 마련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그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는 지금 현재 상황이 여러모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은 실물 경제가 지금 침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변동인데요. 이렇게 가파른 속도로 환율이 치솟으면 한국은행에 아무리 달러를 많이 쌓아 놓아도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제 충격이 실물과 금융을 동시에 타격하면서 세계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이 사태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한국의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0.8%로 하향 조정한 만큼 비관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019억 달러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2배에 달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금액은 6개월치 이상의 수입 결제 대금이어서 당장은 위험하지는 않지만 안심하기도 어려운 규모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치솟으면 순식간에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화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신용 위험도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은 지난해 12월보다 2배나 높아졌습니다. 시장의 공포가 가라앉지 않는 한 달러 수요는 계속 커지면서 불안이 계속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돈 풀기로 대응할 수 있지만 한국은 외환이 무너지면 아무리 돈을 풀어도 퍼펙트 스톰을 막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6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되면서 1,300원 진입을 앞뒀던 달러 환율이 41원 이상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의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 통화당국도 그와 같이 판단 중이기에 이처럼 신속한 체결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미 간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큰 효과가 없다고 하는 이유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 중에 말이죠.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600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600조 중에서 2%에 해당하는 12조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를 계속 연일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이 폭락하고 말이죠. 원달러는 1,300원 고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화스와프를 600억을 맺었는데 600억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75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그냥 계속 내다 판다면 말이죠. 이런 통화스와프 600억 달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외환 보유고를 서둘러 보강하는 것이 급선무일 겁니다. 과거 외환위기 때에도요. 장부상에는 외환 보유고는 충분했지만 막상 쓰려고 보니 쓸 돈이 없었습니다. 대다수가 채권인데다가 채권 가격 하락으로 보유액이 줄어 뺐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세계 9위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75%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하지 않는 액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인 것은요. 20일 원달러 환율이 통화스와프 체결 효과로 40원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39.2원 내린 1246원 50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통화 스와프 체결 효과로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달러 강세와 글로벌 금융 불안으로 원화가 재차 불안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3분기로 가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며 안정되는 흐름이 예상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달러 매수 시기는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1150원 정도로 하락한다면 매수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달러 흐름은 이렇습니다. 현재 상황에서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하게 되면 달러는 강세가 되고요, 원화 가치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